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셔서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제가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박수무당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였을까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워낙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무당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는 사연을 들려주신 분의 요청으로 밝혀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약간 좀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어떤 박수무당이 있었는데요.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이 무당은 꽤나 평범했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 암 같은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제 거의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딱 죽었다고 이제 판단이 됐었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죽었나 보다 하고 이제 병풍 뒤에 이 죽은 친구를 놔두고 또 이제 무슨 이 발인하기 전에 뭐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상을 이제 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지인들이 와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풍이 푹 쓰러지면서 그 차려놓은 제사상을 덮치고 그러더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일어나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또 병원에 갈 돈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살아서 기력을 회복하고 며칠 지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병도 많이 호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병원 기록이 뒤바뀌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을 그런 시한부 선고를 이분한테 잘못 안내했다고 합니다. 좀 웃기기도 하죠. 또 신기한 거는 그거를 또 믿고 자기가 이제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죽은 상태에 빠졌던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겪게 되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다가 자기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불교에도 이제 심취하고 그리고 또 영암부당을 찾아가서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신기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드디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뭐 천공이라는 분처럼 이제 자기가 어떤 특별한 그런 도사 그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보호를 받는 그런 특별한 무당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박수무당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뭔가 예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지
불교의 어떤 스님이 된 것도 아니고 항상 불교를 기웃거리면서 그러면서 도인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소문이 가족들과 친인척과 이 친구들의 입을 타고 돌면서 그 마을에서는 유명인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용하다는 이제 무당이라는 그런 또 소문이 자자해져서 이제 수입도 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 거죠. 이제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더 집도 좋은 거 사고 큰 거 사고 거기다가 이제 별장도 사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 별장을 사고 나서부터 문제가 돼요. 별장을 사서 스스로 그냥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죽다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보잘것없는. 근데 죽다 살아나서 신기하네 그러면서 막 또 그런 뭔가 이 신기한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와중에 죽음을 초월한 어떤 그 신묘한 무당이 있더라라는 소문이 돌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별장도 멋있게 지어가지고 일본식으로 별장을 딱 그냥 멋있게 분지에부터 시작해서 멋있는 정원을 가꾸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비슷한 그런 걸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뭔가 이 불교스럽기도 하고 또 이 무당스럽기도 하고 또 뭔가 일본풍의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지 한국을 방문한 어떤 한 일본 여행객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 너무나 신기한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일본 여행객이 좀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좀 달래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청년과 드디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불같은 밤을 보내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이게 박수무당인지 스님인지 아니면은 뭔지 알 순 없지만 뭔가 그런 남녀간의 즐거움에 눈을 뜬 이 도사는 그때부터 여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얻었던 명성과 달리 여색에 허우적대는 이 청년, 어느덧 10년, 20년이 훌쩍 넘어가는 이 청년은 도통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여성에 대한 성욕, 참을 수 없는 성욕, 그리고 눈에 아른거리는 여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이 성욕에 눈을 뜬 이 박수무당은 드디어 온라인의 세계까지 넘어가서 컴퓨터로 뭔가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이 종교인 또는 이 무속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위까지 이성의 끈을 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급기야는 일본의 어떤 소설에 등장하는 그 방중술의 대가의 그 책을 읽었는지 자신의 거대한 팔뚝을 자랑하면서 여인들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그 자부심이 컸나 보지 자신의 그 굵은 팔뚝을 자랑질하며 여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참 많은 것을 시사해주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들려오는 그런 또 이 구전되는 얘기를 좀 첨부해드리면 밤만 되면 피어나는 장미가 있다 한다면 밤만 되면 불끈불끈 폭풍 성장을 하는 대나무 순처럼 죽순처럼 이 총각의 박순무당의 팔뚝은 그렇게 밤마다 불끈불끈 죽순처럼 성장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밤과 낮이 바뀌는 이 청년 박순무당의 팔뚝, 그 팔뚝이 자그마치 한 번 보는 데만 20만원, 30만원 한다고 하니 사실인지 아닌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전해드린 얘기인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 여자 무당 중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끔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이 무당은 성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무당도 뭐 성관계를 갖느냐, 무당도 결혼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얼굴 버젓이 드러내고 이제 방송하는 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수무당들도 또 그런 컨텐츠를 또 만드는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딱히 보고 싶지 않아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네, 뭐 무당도 박수무당도 뭐 총각무당, 유부남무당, 유부녀무당, 처녀무당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성욕이 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뭐 비군이나 스님은 아니시니까요. 신부님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 무당에 대한 그 생각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부인도 얻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팔뚝을 자랑하고 또 팔뚝을 활용해서 여성들을 줄을 세워서 돈을 버는, 그게 과연 무당의 신점인지 아니면 박수무당의 육체적인 점인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이상하고도 괴이하고도 뭔가 좀 야한 그런 구전 이야기입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 한다면, 만약에 정말로 어떤 총각 박수무당이 그렇게 팔뚝을 자랑해서 팔뚝 앞에 여신도들을 줄을 세워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으면서 팔뚝으로 점을 봐준다면 그것은 신점이 아니라 성점이겠죠. 네, 성점을 봐주는 참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소문에 따르면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런 소문도 있고,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 에이 설마 무당이 그러겠어 라는 소문도 있고 한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참 세상 참 넓고 다양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믿거나 말거나의 저도 알 수 없는 그런 구전 이야기였습니다.